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77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진주 촉성루를 국보로 다시 만들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KBS 창원과 진주뉴스는 촉성루가 있는 진주성 현지에서 특집 이동 뉴스를 진행합니다. 이 촉성루는 밀양의 영남루, 평양 부병루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누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약 770여 년간 역사와 문화, 군사적 중심지였던 촉성루의 위엄을 박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등 사이로 가을 햇살에 반짝이는 남강의 물결을 770년 역사를 이어온 촉성루가 내려다보는 듯합니다. 촉성루 앞 계단부터 촉성루란 이름을 낳은 기암으로 이어져 의암바위까지, 또 거울같이 맑은 남강으로 이어지는 촉성루의 맵시는 천하일색입니다. 멋있고 아름답고 짜맞춘 방식들이 다 훌륭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다 훌륭한 장소이기 때문에 조선의 3대루 이렇게 결정이 됐죠. 하늘에서 내려다본 진주박물관은 옹긋봉긋 솟은 지붕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며 마치 작은 언덕 같습니다. 서서히 붉게 물들고 있는 나무들의 자태에 이제 곧 가을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가지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는 진주성과 촉성루는 역사의 영역을 고스란히 치른 살아있는 역사 체험장이자 소중한 우리의 자산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촉성루는 퇴계 이황이나 다산 정약용 등 내로라 하는 선연 700명이 시문 1000편을 남길 정도로 그 가치가 높은데요. 네, 이 때문에 예능 보유자들이 촉성루 국보 환원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황재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시대 무사옷을 입은 무용수들이 두 줄로 줄지어 선보이는 화려하면서도 기품이 넘치는 진주 건무의 춤사위에 구경꾼들은 시선을 빼앗깁니다. 이 건무가 아주 역사도 깊으면서 사실은 신라 때 화랑에서부터 시작된 유래이기 때문에 지역 전통문화 보존에 앞장서는 예능 보유자들에게 진주성 촉성루는 각별한 의미를 띱니다. 경상 관찰사의 관아가 있었기에 조선시대 때부터 촉성루에서 연회와 공연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그 제사를 추모하면서 지내는 대사에 항상 허물어 올라갔기 때문에 진주 촉성루와의 관계는 뗄 수가 없는 관계죠. 이 때문에 지역 예능 보유자들도 촉성루를 국보로 환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빨리 국보로 지정되어 가지고 우리 서부 경남에 좋은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촉성루가 그 명성에 걸맞게 제자리를 찾는 것이 우리 문화를 보존하는 길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한때 국보였지만 지금은 지방문화재 자료로 격화된 촉성루에 대해 문화재청이 보물 지정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촉성루가 국가문화재로 승격하기까지 남은 절차를 송현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해방 이후 국보로 지정됐던 촉성루는 6.25 전쟁 때 소실되면서 국보의 지위를 잃었습니다. 지난 1960년 국민적인 성원 속에 복원됐지만 여전히 지방문화재 자료로 남아있어 국보 환원은 지역민들의 염원입니다. 문화재청이 촉성루 보물 지정을 위해 심사를 하고 있는데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현장 조사를 합니다. 지난달 말 문화재 전문가 3명이 촉성루를 방문해 조사를 마쳤습니다. 현장 조사팀이 보물 승격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아마 다음 달 말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오는 12월 말쯤 보고서를 토대로 심사를 할 예정인데 전원 합의로 승격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위원회에서 승격이 가결되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보물로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촉성루 마루 아래 기둥이 나무에서 돌로 바뀐 점 등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원형 복원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주 시민들의 의지, 촉성루가 왜 국보로서 다시 환원이 되어야 되냐는 그 이유를 충분히 정부 측과 문화재 심의위원들에게 알리고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촉성루가 보물로 지정되면 똑같은 심사 과정을 거쳐 국보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대형 건물의 초기 진화 장비인 스프링클러가 무용지물이라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왜 그런지 살펴봤더니 소방점검 업체가 하지도 않은 점검을 했다고 허위로 보고하고 서류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대환 기자입니다. 스프링클러와 방화 셔터 미작동으로 모두 40명이 숨진 이천 냉동 창고 화재. 이후 소방시설 점검을 강화한다며 점검 업무가 일선 소방서에서 민간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고양터미널 화재 때 다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13명이 참사를 당했습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 민간 점검업체와 건물주와의 유착관계 때문이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감사원 감사 결과 허위나 부실 점검으로 자격 정지를 당한 소방점검사는 모두 7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량시설도 문제 없는 것처럼 점검 서류를 조작하거나 심지어 점검을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속였습니다. 점검 기간에 해외 체류를 한 거거든요. 이제 점검자가 해외 여행을 갔는데도 점검자에는 그 사람이 점검했다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부실 점검으로 적발되더라도 자격정지 6개월에서 1년에 불과하고 그나마 업계 요구로 지난 2012년 처벌 규정이 절반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민간 자체 점검은 부실 점검의 우려가 높은 만큼 앞으로 상시 실태 점검 체계를 갖춰 표본 조사 범위를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제대로 된 점검이 없는 한 스프링클러는 초기 진화에 계속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이단입니다. 김해 유라 신도시의 초등학교들이 갑자기 늘어나는 학생 수를 감당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학생 수 예측을 잘못하면서 빚어진 일인데요. 어린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시 유라동의 한 초등학교 식당입니다. 점심을 먹으려는 학생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줄을 서 있습니다. 전교생 1,500여 명의 식당이 100명 규모다 보니 심할 때는 2시간을 기다려야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정은 교실도 마찬가지. 한 학급 학생 수가 최대 36명으로 적정 인원 27명보다 10명 정도 많습니다. 학부모들은 안전이 걱정입니다. 1,600명 된 학생이 생활원대 내년 되면 1,800명이 넘습니다. 이거는 두 학교 학생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현재 인근 학교 두 곳의 학생 과밀화 현상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8년에는 한 학급에 40명이 넘는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인은 학생 수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이미 올해 초 학생 수 증가 대책으로 9개 교실을 늘리는 공사를 마쳤지만 학교 측은 또다시 증축 공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라 지역에 대거 유입이 되다 보니 그 예측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용지가 없을 분들은 신축을 하더라도 4년 정도가 소요돼서 김해 유라 신도시의 가구당 초등학생 수는 다른 지역의 2배인 0.6명. 교육당국의 반복되는 예측 실패의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 학생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현준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김맹곤 김해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경찰에 두 번째로 소환됐습니다. 김맹곤 시장은 지난 6.4 지방선거 기간에 지역 언론사 기자 2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현금 210만 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2차 소환했으며 이번 조사를 끝내는 대로 수사를 마무리해 이달 말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지난달 김해 건설 공고를 시작으로 오늘 창원 기계 공고까지 8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채용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채용 박람회에는 265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특성화고 학생 810명이 면접을 했습니다. 이번 채용 박람회는 기업 인사 담당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해당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상대로 면접을 보고 기업이 채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천시 바다 케이블카가 이르면 내년 3월에 착공할 전망입니다. 송도군 사천시장은 최근 사업 착공 지연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사천 바다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이달 안에 노선 변경에 따른 환경부와의 협의를 마무리하고 실시 설계 변경과 환경 영향 평가 등을 거쳐 내년 3월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던 산업단지 조성 사업 가운데 창원 안골과 양산 석계산단은 통과됐고 김해 복림산단은 부결됐습니다. 경남도 산업단지 심의위원회는 창원시 진해 안골 산업단지와 양산시 상북면 석계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김해시 생림면 20만 제곱미터 규모 복림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지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부결시켰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 5년간 상수원 보호구역 내 특정 수질 유해물질 배출 사업체에 대해 특별 단속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수미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단속 실적을 보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008년 환경부의 요청 이후 5년간 특별 단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북한 지역에 자생하는 흰말채 나무가 지리산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한국국제대학교 제약공학과의 성환길 석좌 교수는 최근 지리산 반야봉 근처 계곡에서 약용식물을 탐사하던 중 흰말채 나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흰말채 나무는 낙엽 화렵 관목으로 함경도와 평안북도 등지에서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지난달 경남과 전남 등 남해안 개조개 채취량이 139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7%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산자원관리공단은 잠수기 어선의 조업이 활발해지기는 시기지만 어민들이 단가가 낮은 개조개보다 키조개 등 다른 조개류를 채취하고 있어 개조개 어획량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경남 지역에 부과된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는 모두 87억 6,400만 원이지만 미납액은 32억 2,200만 원으로 36.8%를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성에서 특집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